현재 코스피 시장이 1900포인트 초반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들이 지나간 이후에 코스피 시장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900 안착을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지금 관심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말 월초 이번 주에 결려 있기 때문에 많은 이벤트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최대 변수는 어떤 걸까요? 예, 일단은 이번 주에 그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5가지 정도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7월 31일 발표 예정인데요. 1분기 성장률은 1.82%로다가 2분기는 1%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날 이제 30일하고 31일 날 FOMC 회의가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FOMC에서 이번에 양적 완화를 조기 축소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또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그런 변수들은 상당히 좀 크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으로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렇게 큰 쇼크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다가는 22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그래서 네. 8월 1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요. 유럽 문제가 요새 들어서서 상당히 좀 잠잠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9월 달에 독일의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총선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9월 달까지는 어떠한 유럽의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잘 봉합을 시키고 대화 타협으로 인해 가지고서 유로존 문제를 좀 부각을 안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유로존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 본수도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늘도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것처럼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들이 8월 1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중국의 PMI 지수입니다. PMI 지수에 대한 지금 현재 예측은 49.8이로다가 2010년도 10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50선 아래로다가 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시장의 예상처럼 50선 이하로다가 하회를 하는 그런 지표를 발표를 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한적이나마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느냐 아니면은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표하는 PMI 지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좀 악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다가 국내에 있는 이제 특이한 사항인데요. 월말이 다가옴에 따라 가지고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들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전하고는 좀 틀리게 주가 지수가 많이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가 지수를 상승을 시키는 그런 윈도우 드레싱 효과보다는 지금 2, 3일 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 지수를 1900선 이상으로다가 좀 끌어당기면서 끝나는 네. 그런 식의 좀 소극적인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그런 변수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하나하나 따져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변동성을 좀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주말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그런 장세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끊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판단하는 동안에 속보 한 가지가 들려와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거대 공룡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NHN이 온라인 골목 상권을 침해했다면서 비판을 받아왔죠. 이에 대해서 NHN 김상원 대표가 온라인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찬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네이버에서 상생 방안으로 두 가지 크게 골자로 내놨는데요. 하나는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해서 중소기업과 벤처를 돕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가배횡포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었던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생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생협의체의 내용은 벤처기업과의 상생협의체 그리고 서비스 납품업체들과의 상생협의체 두 가지를 구성을 하고요. 이 내용 중에서는 이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불공정할 수 있는 소지는 막겠다 이렇게
많았습니다. 또 네이버가 이제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슨 서비스를 하든 간에 서비스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이 제도가 어떻게 유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따져가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00억 원의 펀드는 문화 콘텐츠 펀드 500억 원과 그리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 원의 펀드 두 가지로 구성해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산업부 이규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제 바통터치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또 현 구간의 실적을 감안한 이 중소형주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 중소형주들이 그 수급상에서 그렇게 크게 호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뭐 그 코스닥 지수 그 그래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한 2주 동안 거의 그 지수가 움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코스닥의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선행이 된 이후에 중소형주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매가 그렇게 특이할 만한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호실적이 발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상만큼 주가가 좀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내에 계속적으로 횡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도 역시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8월 초에 그 중국 증시나 아니면은 해외 증시의 어떤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소형주들을 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보다 주가 지수가 좀 더 내려갔을 때 저가 매수를 하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주들 비중을 너무 많이 과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좀 축소를 하시는 전략들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소형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는데 이 8월 증시에 저희가 가장 유망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은 그럼 중소형주가 아닌 대형주 쪽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뭐 그 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오늘도 금요일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은행주 쪽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 악화를 좀 그 해소를 하고 그 기관들 매수세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또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그 쌓기에는 상당히 좀 그 애매한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큰 이벤트들이 지나간 이후에 주가 지수를 보고서 다시 전략을 세우시는 그런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관망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관망 심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리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그런 업종 속으로 눈길을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